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개장 전, 그러니까 지난밤 미국과 유럽 두 곳에서 먼저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내용은 최근 가장 민감한 시장 이슈였던 그리스의 구제금융 문제와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관련한 소식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옐런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4월까지는 인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충분히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라고 답변한 것이 호재가 되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그리스의 4개월 구제금융 연장안이 유로그룹을 최종 통과한 것도 호재가 됐었죠. 여기에 국내 증시 장중에 또 한 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이었는데요. 지난달 제조업 PMI 잠정치가 50.1로 예상치는 물론 뛰어넘었고요. 3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세 가지 호재 속에 코스피는 1990선까지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1990선, 2000선 안착까지 단기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3월에 예정했던 대로 유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상승에 대한 발판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단숨에 뛰어넘은 200일선 안착하는 데 주목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올지 마무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시죠. 수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9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7% 상승인데요.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숨에 200일선 뛰어넘으면서 1988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1980선 부근에서 한 두 차례 지지를 받고요. 1990선 부근까지 올라와서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이 1992포인트였고요. 이렇게 1990선 위로 올라선 게 5개월 만이죠. 2000선 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수가 오늘 이렇게 오르자 증권업종이 3%대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뒤따라서 건설업종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죠. 현재 1,6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64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팔고 있는데요. 매도 물량이 2,2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620선 돌파하고 오늘은 620선 아래에서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0.5% 하락하면서 6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620 돌파하고 장 초반에 625포인트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하락 전환해서 바로 620선 아래에서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셀트리온도 어제 이후에 이틀째 쉬어가는데요. 오늘은 7만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낙폭이 한 5% 이상 조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를 제외하고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과는 상반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현재 300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 비슷한 물량으로 31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하는데 현재 매수 물량 67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상승 반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양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득 코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200일선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유화학 조선주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CPR에서 1차적인 고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1980선 오늘 강력하게 좀 돌파가 나와주면서 92포인트 정도 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200일선 글쎄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로 인해서 200일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조금 아쉽다면 아쉽다라고 좀 할 수 있는 점이 주도 섹터들의 강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서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그런 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순환매적인 측면들, 조선적인 화학 섹터들, 이 섹터들의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눈에 띄게 정화조 섹터들이 빠질 때 IT라든지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지수를 어제 같은 경우 1980선 부근까지 재차 이끌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어제 일부적으로 하락했던 정화조 섹터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골고루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국제유가의 영향을 그럼 받았던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 일단 최근에 유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가 목표치로 잡았던 60불을 기준으로 해서 한 63불 정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별다른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것이 국제유가가 60불 정도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움직임들이 옆으로 기는 에너지 응집 형태가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형태들, 모습들. 그런데 대부분의 저하조 섹터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뭐 하나케미칼, SO일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화학이나 정유나 화학 쪽 이쪽 섹터들이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 섹터들은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지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동반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정고점으로 해서 현재 쌍봉이라든지 쓰리봉 구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주도 섹터는 특별하게 구성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확연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일단 현재 구간 큰 폭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려면은 현재 구간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한 번쯤은 정고점을 체크하는 것도 지수 정고점을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994포인트 일단 오늘 1992포인트가 고점인 상황이 되겠는데 1994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는 살아나게 그런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삼성, SGS부터 최근에 OCI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소외가 되었다가 치고 가는 그런 패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 또한 투자 심리를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강조를 드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코스닥은 역시나 지수가 상승하니까 바로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현재 코스닥이 얼마를 가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따라잡지 말자. 특히 코스닥 지수에 민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든지 몇몇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현재 코스닥 상승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빌빌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바로 코스닥 지수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래소에 힘이 실리는 모습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그동안의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이동됐던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지금부터 떨어지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셀트리온보다는 다음 카카오라든지 서울반도체 같은 그동안의 코스닥 지수 상승 시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번 조정 때 확인을 반드시 해서 코스닥 지수 방향성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볼까요? 지수는 200일선을 지금 돌파를 했죠. 지수는 200일선 돌파를 했는데 레버리지는 200일선 근처에도 못 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정고점이 11,060원 정도, 정고점이 11,065원 정도 정고점이고 오늘의 고점이 11,050원 정도니까 10원 차이로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를 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1994포인트도 지수도 마찬가지인 그런 관점에서 1994포인트 정고점 돌파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정고점 반드시 체크하시도록 하겠고요. 자, 양시장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연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가늠할 수 있는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27일에 발표 예정인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악재로 인식이 되는지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춘다라고 했을 때 다우지수와 유가의 방향성도 상당히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지수 1992포인트까지 끌어올린 부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항시 양방향적인 부분들로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 지금 구간이다라고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도 오르고 코스닥도 올랐지만은 내 종목은 왜 못 가냐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자, 주식은 항상 기다림이죠. 해녀들도 물질을 할 때 물때에 맞게 기다리면서 수확을 하는데 자,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내 종목이 못 가서 실망하고 있을 때 다른 종목을 살까 바꿔 탈까 하는 찰나 이미 누군가는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또 매집을 해서 큰 목표를 꿈꿀 때 그때 투자자분들은 지쳐서 매도했을 시에 그때 바로 주가는 상승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 수익 못 내신 분들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말씀해 주시면서 주독 섹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보다는 일단은 1994포인트 전고점 기준으로 방향성을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다림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현재 시장 이슈와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표님께서는 어떤 키워드 뽑아주셨는지 현재 시장 키포인트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옐런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 호재와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 4개월 연장은 최종 통과됐죠. 이런 호재 속에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내부적으로 순환매 지속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는 박스권 상단이냐 상승세 지속이냐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
결국 두 가지 호재는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했던 이슈였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그리스의 구제금융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동안 매우 어찌 보면요 모멘텀이 상당 부분 없었던 그리고 모멘텀을 제한했었던 그런 요소들 서서히 지금 풀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 내지는 그런 그 바탕을 좀 깔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글로벌 어떤 그 투자 분위기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과의 동조화는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가 사실상 한동안 많이 우리 시장을 눌러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외국인들의 어떤 그 투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강도가 강해지는 것과 동시에 기관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그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어떤 그 차별화 국면 서서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 역시 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4개월 연장된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옐런 의장의 발언 부분 일단 미국 시장으로의 돈이 쏠리는 것 대신에 오히려 이머징 국가로의 그 펀드 플로우를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놔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멘텀을 제한했던 얽혀있던 이슈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주셨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권에 대한 우려는 이미 나오고 있었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S&P 500 지수의 움직임과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 우리 시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그 나스닥의 어떤 그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 부분, 우리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이미 그 진입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속에서 어떤 그 성장주에 대한 차별화, 아니면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이 시장을 양분화시켜놨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조정 분위기 조금 이어져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상승 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철저하게 그 숨고르기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옐런 의장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 호재 발언 모든 부분들이 일단 그 경기 민감 대형주로 하여금 상승을 이끌게 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당연히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대형주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한동안 이제 그 대형주의 눌림 속에서 그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코스닥 시장의 오늘 상황에서 주춤거림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부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게임주로부터 바이오 그리고 IT 부품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순환매 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 미국 뭐 나스닥 기업 중에서 뭐 헬스케어 관련된 어떤 지속적인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월 1일, 3월 다음 주가 되겠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새로운 이제 그 모바일 기기의 출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IT 부품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사실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게임주들 이제 그 게임주들 사실은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그동안 기대가 너무 컸었다라는 것. 성장은 지속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기에 그 눈높이를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직후에 조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게임주들에 대한 성장 그리고 시장의 어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요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주 그다음에 IT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순환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각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코스닥의 상승세는 끝난 게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IT 부품, 게임, 바이오로 순환매는 지속될 것이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매우 지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연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말 그대로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 조금은 좀 쌍끌이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양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코스피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어찌 보면 저는 그쪽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순환매 양상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요. 특히나 경기민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되었다. 이 부분 꼭 좀 다시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2분기, 1분기, 2분기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발, 그리고 유럽발, 일본발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추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적 중심의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특히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4분기 이후에 실적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의 주가에 대한 바닥 확인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판단이십니다.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게임, 바이오 등 주목해야 할 업종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그 밸런스 전략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민감 대형주 어떤 그 눌림목 크게 형성이 되었죠. 한 1년 이상 지속되었던 눌림목이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한두 달 전 정도부터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경기 민감주 40%, 그리고 성장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실적 중심으로 한 성장주 접근이 상당히 유효하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40%, 그리고 나머지 배당 관련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핀테크 관련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회사들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 관련주들 20% 정도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40, 그리고 성장주 40, 정책 관련주 20,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도 자세하게 꾸려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테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곧바로 이어갑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주셨던 종목 두 종목 먼저 AS를 알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MC넥스와 미원화학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잠깐 안 계셨었죠. 네, 아쉬웠어요. 제가 없어서 그러는지 종목들이 조금 힘이 그렇습니다. 없더라고요. 예, 첫 번째 종목 보겠는데 MC넥스입니다. MC넥스. 자, 휴대폰 및 자동차의 그런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으로서 네, 올해 들어와서는 그 자동차 쪽 특히 이쪽으로 좀 비중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작년에 급성장을 했고, 예, 또 올해도 그 성장에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해 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좀 반등을 해서 14,000원에서 지금 24,8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있을 법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있을 법한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1,000원까지 한번 좀, 거기가 좀,
바닥권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미래 성장 가치를 예상하면 지금 현재 PER 따져보면 한 7배, 6배에서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24,000원 밑에는 저는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던 21,000원이면 저는 한 2만 원 정도 손절가를 보는데 크게 솔직히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24,000원 꿋꿋하게. 아래라면 예, 매수에 예. 볼만한 종목이다. MC넥스 바탈봤고요. 미원화학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미원화학도 제가 오히려 이거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했던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이거는 뭐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네네. 계면활성제 그리고 또 요즘에 이쪽을 또 분황 뭐 황산 이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뭐 식품, 뭐 정밀화학 그리고 뭐 PCB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성 회로기판을 도금 처리할 때 그런 분황이나 황산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뭐 28%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2,800%에 달할 정도로 지금 주가도 오랫동안 뭐 그냥 많이 올라봤자 4만 원, 예, 그리고 떨어지면 또 한 3만 5천 원. 예. 여기서 그냥 뭐 10% 위아래 10% 내외로 그냥 계속 횡보 중이다. 최근에 거래가 이제 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많이 생각보다 더 워낙 또 저평가되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으면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효과가 워낙 이게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수 가담하시면 좀 뭐 시간은 1, 2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께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 있을 겁니다. 네, 나머지 두 종목도 이어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파세코 있었고요. 그리고 금호엔티까지요. 예, 그리고 파세코라는 종목은 네. 뭐 석유 스토브나 뭐 그런 연소기 제습기 그리고 주방용 후드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종목도 6,000원 뭐 바닥권 좀 다진 다음에 최근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도 뭐 나름 계속 안정성 있게 예전에 좀 계절적 요인 때문에 실적이 좀 들쑥날쑥했었는데 이제는 분기별로도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홈쇼핑이나 이런 쪽으로 판매 채널도 다변화되고 또 신규로 진입했던 그런 주방용 후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안정성을 좀 확보한 상태고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뭐 6,400원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좀 한 8,000원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금호엔티입니다. 금호엔티. 금호엔티 오늘 흐름은 뭐 이 종목도 위아래 등락폭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거래가 약간 좀 들쑥날쑥한 그런 종목인데 또 호가가 그렇게 좀 많이 받쳐주지는 않고요. 뭐 국내 뭐 자동차 부직포 뭐 1위 업체고 새롭게 시작하는 폴리우레탄 폼 사업에서 이게 방한제나 그 흡업제 이쪽으로 쓰임새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디젤 차량용 디젤이 아무래도 그동안 국내에서 이게 좀 없었던 것은 연비는 좋은 대신에 그런 좀 승차감이라든가 소음 같은 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소음을 해결하는 게 이제 흡업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좀 성장을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도 이 종목도 좀 오랫동안 횡보 좀 조정을 받고 매출은 늘었었는데 약점은 매출은 좀 늘었었는데 수익성이 좀 많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거래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놓고 봤을 때 좀 박스권도 지금 뚫어진 상태고요. 뭐 못해도 한 4,200원까지는 한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파세코는 8,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금호엔티 4,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예전에 했던 종목은 이크레더블입니다. 네. 이크레더블 국내 최초 기업 신용 인증 서비스 기업이고요. 기업 간 거래 납품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이크레더블이나 이런 신용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어떤 납품을 할 때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인증서의 어떤 유효 기간은 기업들이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안정적인 수익원이 창출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도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2015년쯤 현재 예상 PR도 12에서 13배 정도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고 서비스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9,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보자.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럼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9,100 지금 한 70원,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거래가 좀 있었다고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좀 조정을 다시 나온 상태인데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11,000원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해 볼만 하고요. 지금도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나일론, 원료는, 그런 카프로 탐락이라고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중국의 원래는, 카프로가 좀 중국 쪽 수출이 많았었는데 중국이 이 카프로 탐락을 자체 생산하면서 수출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고 동사는 그래서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째 적자는 지속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린 거는, 실적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개선보다는 지금 오랫동안 좀 눌린 상태에서 최근 거래가 실리는 거 봤을 때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000원 기준에서 현재가 오르긴 했지만 한번 좀 매수에 가담하시고, 손절가는 이런 정도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손절가 3,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014년 고점이었었던 5,200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종목 3,5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이 종목도 한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좀 한 16,000, 7,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올랐다가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그런 연성 회로기판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은 계속 꾸준하고 반도체 그리고 또 소재 쪽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연성 회로기판 업체들 그런 스마트폰 부품 쪽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적자가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데 올해는 그쪽 부분도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다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6라든가 이런 쪽이 인기를 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졌던 것은 이 회사가 좀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알톤 스포츠라는 자전거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알톤 스포츠 자체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자전거 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연관성은 없지만 대기업들도 보면 연관성 없는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못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그런 현금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진 지금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올해 또 반도체 소재 그리고 또 PCB 소재 쪽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는 2만 원 이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지금 거래소 쪽 그런 좀 바닥권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코오롱 그룹의 제조 사업 부분이 예, 분할 설립된 종합 화학업체고 예, 2014년도 매출은 뭐 전년비 소폭 예, 성장을 했고요. 다만 수익성은 약간 좀 예,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뭐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아라미드 신소재 강철보다 단단한 아라미드 관련된 듀폰의 소송이 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그만큼 그 아라미드의 그 성장이 듀폰의 세계 1위입니다. 그 아라미드 쪽에서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좀 견제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뭐 삼성 견제하듯이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오랜 눌림 이후에 지금 예,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종목도 손절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5만 원 기준 했을 때 반등 6만 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까지 총 4종목 오늘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주면서요 89포인트 정도. 자, 그리고 코스닥은 20포인트를 좀 깨고 내려갔어요. 618포인트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제가 3월까지는 시장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시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2000포인트 순식간에 갈 수 있다. 자, 코스닥이 오늘 밀립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코스닥이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온다. 어제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과 그리스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대형주를 끌어올려줬다. 그래서 뭐 화학주들이나 조선주들이나 정유주들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의 발빠른 이동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은 약간의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하지만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앞으로 한 달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할 건데요. 번호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이벤트를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이따가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릴 건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100분 뽑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SK이노베이션, LG와 KT, 삼성중공업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가 이거 간다 그랬어요. 네.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도 왔었고 몇 번 가지고 나왔었죠. 정말 가고 있어요. 오늘 뭐 1% 정도인데 뭐 더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좀 주고 있어요. 네. 너무 급등하긴 했죠. 밥캣 효과를 봐야 된다. 밥캣 상장은 내년 초입니다. 그러면 IPO 효과를 봤을 때 상승 이후 조정 나오고 상승 흐름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얘가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의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급등했어요. 그렇죠? 네, 조정 나옵니다.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움직일 거다. 자, 오늘 수급 굉장히 좋은데요. 추가적인 수급은 들어오겠지만은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면 요런 조정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정 나와준다면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잘 지켜보시고.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고 무서워 어떡해 그리고 이거 팔아버리시면 파는 순간 그 다음 좀 있다가 바로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릴 것이다. 한 일주일 뒤에 두산인프라코어를 보거나 한 달 뒤에 봤을 때는 팔고 난 다음에 봤을 때는 판 가격보다 한참 위에 있을 것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K이노베이션 볼게요. 자,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SOL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요즘 계속 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50 선 부근에서 $49 갔다 요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브렌트 아니고요.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60 선까지는 느긋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급하게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안 빠지고 있잖아요. 느긋하게 올라갑니다.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자, 유가가 급하게만 빠지지 않고 느긋하게 떨어지거나 느긋하게 오르면 이쪽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 상승 분위기를 탈 수가 있다. 급하게 이거를 또 팔 필요는 없다. 매수 들어가기에는 역시나 조정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 SOL 같은 경우는요. 조정을 이용하시되 큰 조정 이용하십시오. 작은 조정 가지고는 대응하지 마시고요. 큰 조정 이용하시고 길게 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LG화학은 제가 이건 또 뭐라 말씀드렸어요? 장기로 볼 거 아니면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가고 있죠? 오늘 3% 급등하고 있는데요. 정화조들 움직임 좋습니다. 조정주도 잘 가고 있는데 조정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갈 수가 있다고요. 대신에 짧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짧게 보는 순간 불안해서 못 가져갈 종목이고 뭐 짧게 보고 3, 4% 먹고 나오려는 생각으로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크게 이거 제가 어디까지 본다 말씀드렸냐면 여기 라인은 가야지 얘가. 그래서 어디? 여기는 가줘야지 최소한. 그래서 한 27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 급하게 이렇게 막 급등은 안 할 거예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갈 거죠. 네. 시간만 주면 다시 갑니다. 몇 달 뒤에 보면 27, 8만 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보다는요. 현재 이 구간을 잘 이용하시는데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대응해보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KT 보겠습니다. 자, KT가 바닥을 확인했는지 오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볼게요. 참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 이런 3바닥이나 2바닥 같은 경우가 참 매수하기 좋은 기회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번째 바닥이었죠. 이럴 경우는 첫 번째 고점이라 인식할 수 있는 자리들, 그 다음 2번째 정도까지는 보통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32,500원 정도 자리가 첫 번째 고점 정도 자리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문제가 있건 없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 다음부턴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좀 거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35,000원까지는 무리가 없겠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고 물려 계신 분들 물 타셔야 됩니다. KT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성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을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단통법의 승자는 결국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중공업 잠깐 빨리 볼게요. 자, 다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좀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고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줬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의 1월 말부터는 제가 올라갈 것이다, 조선주들을 좋은 모습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다른 것도 보시죠.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때부터 같이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조정이 나와지면 다시 올라간다. 왜요? 그리스가 조금 한숨 돌렸죠? 4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 효과 보는 거고, 그렇다면 3월, 4월까지는 계속 조선주들, 정유주들, 화학주들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상승 분위기를 탈 것이다. 삼성중공업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밀리기도 힘들어요. 정말 진짜 밀리기 힘든 자리입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당장에 있어서 악재거리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려 계시죠? 네,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 낮추십시오.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시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상담해드릴 건데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무 문자 번호나 남겨주시면 내용 없이 남겨주셔도 100분 뽑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뭐요? 2주 바닥 밑에 나가고 있죠, 자막으로? 네, 100분 2주 무료 이용권입니다. 특별히 100분께 따로 문자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현재 보내드리고 있는 거 100분께 똑같이 보내드립니다. 똑같이. 그러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방송에서 안 하는 종목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들 하셔가지고요.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갑자기 뿅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종목 추천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깔끔하게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상담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한 명만 볼게요. 자, 0271님, 네오이즈 게임즈 30%입니다. 22,500원인데요.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죠. 아이고, 인터넷 쳤네요. 자, 2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셨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이전에 실적이 나왔죠.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예전에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자면요. 이랬던 회사예요. 정말 7만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왜 이렇게 됐죠? 피파 온라인 아웃되고 퍼블리싱 게임들이 막 아웃돼 버렸어요. 그리고 모바일 쪽이 치고 나오면서 이때 모바일 게임주들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갔고, 요즘 인터넷 관련주도 이렇게 내려갔죠. PC 관련 게임주들은. 근데 최근 들어선 조금 이제 PC 관련주들도 NC를 비롯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물릴 종목 아닙니다. 실적 이제 조금 바닥 확인하고 정상적 궤도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포인트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이 자리라면 최고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추세 하단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추세 하단의 첫 번째 자리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지금에서는 이건 기다려 봐야 됩니다. 파시면 안 돼요. 가져가셔야 되고요. 25,000원 이상 갈 수 있을 거라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버티시고 가져가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자, 코라홀딩스 10%고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 수익은 항상 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국순당과 SM인데요. 별다르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거랑 마이너스랑 볼게요. 자, 코라홀딩스 보겠습니다.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요. 정말 최고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뭐 소폭 밀린다고 해서 나쁜 종목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또 밀리면 제가 수익 실현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송에서만 판단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을 위한 다 이제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시청자를 위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SM을 볼게요. 좀 밀리지만요. 차트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추천해줘. 어제 종가죠? 네. 여기 자리잖아요. 아직 이거 뭐 지켜볼 만하죠? 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놀랄 필요 전혀 없는 부분이고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상황 보고 SM은 올 한 해 제가 볼 땐 절대적으로 여기 뚫고 갑니다. 뚫고 가고요. 다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무조건 갑니다. 너무 자신있게 말씀드리나요? 10%는 수익 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역시나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고지합니다. 제가 지난번 고지를 했을 때 그 이 회사 홈페이지만 보고 믿고 했다가 네, 강연에 가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이름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고지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영어로 제대로 적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HNAPS, HNA 파트너스 회사인데요. 선능력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첫 번째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 세 번째 오른쪽 건물에 영어로 동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동희. 영어로 적혀 있어요. 거기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종목,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뭐냐면 차트 볼게요. 죄송해요, PD님. 이거 말씀드렸어요, 강연회 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천드렸죠? 강연회 때. 이거 AS 가고요. 셀트리온도 AS 해야 되겠죠? 네. AS 하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오신 분들 또 오셔야지 이거 종목 어떻게 될지 얘기 들을 수 있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익 많이 나고 있긴 한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고서 좋은 또 소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을 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90포인트 지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현재 1,1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가 조금은 내려갔습니다. 6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